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자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서 천만자가 7월 5일 월요일 1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매일 시작하는 거라서 1교시인데 여러분들 재미있게 잘 들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삼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될 겁니다.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새 삼성에 대한 이제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 되면은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안정감 있게 더 확신을 가지고 잘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파동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주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잘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 언젠가 꼭 성공할 겁니다. 혹자들은 보면은 주가가 빠지니 폭락하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예전부터도 항상 있었는데 당연히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죠. 하지만은 기업 자체가 무슨 부실한 기업도 아니고 허접한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삼성이 그렇게 허접한 기업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1년에 35조 이상을 버는 기업입니다. 응?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데 뭐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지만 지금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300만 동학개미들이 현재 지금 애태우고 있다. 그런데 실적은 아주 좋다. 전망 굿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려 나와요. 과연 진짜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300만 동학개미들은 현재 웃지 못하고 있고 거의 울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올 상반기 이제 개인 투자자가 집중 매수한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박스권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증권가는 한 3, 4분기로 갈수록 반도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개선세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이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8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락 중이에요. 오르락 내리락해요. 삼성전자 지난 1월 초에는 한 9만 원대를 넘었죠. 9만 원을 넘어서 가지고 10만 전자 기대감에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쫙 올라가는 거예요. 10만 전자를 향해서 이때 엄청나게 달라붙었죠. 저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타기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때 많이 달라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꺾여가지고 이제 8만 원대로 이제 흘러 내려온 겁니다. 흘러 내려왔는데 5월 주가는 현재 이제 7만 원대까지 이제 밀려버린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상반기 주가 부진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고 1분기 반도체 실적 부진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공매도 등의 이제 악재가 이제 겹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믹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대미문의 부품 공급 부족이 나와요. 부품 부족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 부분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이제 투자자 그 속을 태웠는데 속 태웠죠, 완전. 하반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듯 싶다. 그렇게 내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만한 그 편안한 투자 대안은 없다. 그렇게 매수를 권합니다. 매수를 권하고 있어요. 매수를 권한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하여튼간 기대감은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D램 가격 상승세가 계속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시장 조사 업체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은 3분기 D램 고정가는 2분기보다도 항상 3에서 한 8%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고요. 고정거래가는 기업 간 그 대량 거래 때 쓰이는 게 계약 가격이에요. 그래서 D램 고정가는 지난 상반기 20%대 상승폭을 보였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이제 안정화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관련된 그 우려는
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게 이제 증권가의 시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는 3분기에 사상 처음 분기 매출 한 7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현재 슬슬 나오고 있어요.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이제 70조 한 3,630억 정도로 전년의 동기보다 한 5%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5% 정도 증가할 것 같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도 2분기 들어서 이제 코스피 200은 코스피 지수보다 낮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3분기는 2분기와 달리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 종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또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 그 비중 대비 이익과 증권가 주가 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는 코스피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둘러싼 우려가 대거 선반영됐어요. 지금 4개월 동안 다 선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2021년 한 2, 3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폭이 당초 예상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 저가 매수를 권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계속 메시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를 가장 좋을 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그냥 과거처럼 만약 장밋빛 시선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목표 주가를 끌어내린 것도 적지는 않아요. 목표 주가를 좀 다운시킨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이 오르고 실적 눈높이가 올라가는데도 목표 주가를 낮춘 이유는 상당히 이제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으로 있는데 우선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이 이제 변화했다는 데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반도체 메모리. 기존 반도체 시장은 기업과 소비자 간 B2C라죠. 그 줄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기업 간 거래예요. B2B요, B2B. B2B 거래가 인전 거의 이제 중심으로 개편이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처리 용량이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 업체가 반도체 시장의 주 고객으로 이제 부상했습니다. 서버 업체가. 문제는 이들의 반도체 구매 계획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게 있고요. 서버 업체도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은 대량 구매를 서두르고 또 내릴 것 같으면은 구매를 한없이 미루는 식의 패턴을 보여요. 오를 것 같으면 사재기 하겠죠. 떨어지면은 좀 약간 미루고. 하여튼 이런 시장 그런 구조 변화 때문에 증권가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 매수를 권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좀 약간 끌어내리는 현상이 현재 빚어지고 있는 거죠.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초격차 그 기술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미묘한 변화가 또 감지도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수년 전부터 삼성전자 주가 요인 중 상수가 이제 되어버렸는데, 삼전 D램 사업에서 29년째 세계 1위를 질주를 했어요. 그죠? 29년째 1위예요. D램은.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잘 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주가가 예전처럼은 고공행진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삼전의 초격차 기술력에 의구심을 던지는 사건이 또 최근 불거져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그 1A D램을 이제 176단 낸드 플래시 세계 최초 양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 D램하고 낸드에서는 그 주력 제품이 10나노 3세대를 뜻하는 1Z D램하고 128단 낸드 플래시거든요.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D램 부분에서는 기술력은 회로 선폭을 최대한 가늘게 만들어서 성능을 높이는 그 미세 공정에 달려 있는데 1A는 1Z보다 선폭이 더 좁아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력 제품인 10나노 3세대의 1Z보다 고도의 기술력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요. 낸드 플래시는 한정된 공간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최대한 많이 쌓아올리는 고도의 적층 기술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낸드 플래시가 단독주택 단층 형태 때문에 요즘은 초고층 주상복합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짓느냐가 문제인데 중요한 건데
마이크론이 이제 삼전보다 초격차 기술력에서 1, 2년 뒤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뭐 그랬던 마이크론이 대만의 한 테크 행사에서 DRAM과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전자가 아직 내놓지 못한 기술력을 뭐 구현했다고 발표하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의구심이 이제 불거지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 보면은 삼전의 기술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 듯 싶지만은 한 번 더 따져봐야 할 그런 게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는 게 이제 증권가의 또 중론이고, 그래서 한 IT 담당 애널리스트는 그 낸드를 예로 든다면은 마이크론이 그 발표한 176단은 그 더블 스택이에요. 더블 스택으로 88단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 쌓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한 번에 176단까지 쌓아올리는 싱글 스택 방식의 수율 확보에 이제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에 그 176단까지 쌓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인 방식인데 수율 등에서 양산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으니까 삼성의 고민이 좀 큰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마이크론과 질적으로는 급이 다른 기술 개발에 집중하다 속도전에서 잠시 밀렸을 뿐 같다. 이를 두고 삼성의 초격차 기술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또 D램 반도체를 두고 삼성과 마이크론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선폭이 다르다는 얘기도 시장에서는 파다해요. 삼성이 개발 중인 1A D램의 선폭이 마이크론보다 더 좁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현재 회자되고 있고, 그럼 종합하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론 등 일부 그냥 우려스러운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그 삼전의 반도체 부문 경쟁력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탄탄하고 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저가에 매수하는 것은 뭐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또 증권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또 삼성전자 주가에 한 번 더 날개를 더 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한 거겠죠. 플러스 알파. 그게 결국 뭐냐? 이제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실적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설계만 하는 팹리스 있고 생산은 파운드리죠. 그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함께 하는 게 IDM이죠.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 둔화와 그 반도체 산업 고도화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그 글로벌 IT 기업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력 투구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 비춰볼 때는 파운드리 부분 경쟁력 강화는 삼성전자로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부분의 경쟁력 강화가 말처럼 간단치는 않고, 메모리 부분 세계 1위는 삼성전자는 이 부분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설비 투자에 나서야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런 가운데 파운드리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어요. 이중고에 처해 있다. 하여튼 총수 부재로 인해 가지고 현재 기술 개발과 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당장 TSMC는 280억 달러 투자한다는데 삼전도 이제 이번에 이제 1000억 달러 정도 추가 투자기도 밝혔습니다. 하여튼간 요즘은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TSMC 가면 삼성도 하고 TSMC도 하고 서로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투자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인전 출소되면은 또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만은 언젠가는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다수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금은 저가 매수 타임이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판단해 보시고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불안하시면은 그냥 관망하셔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교시는 좀 길었는데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2교시 때 뵙도록 할게요.